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부정확하거나 또는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댓글을 최상단에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제가 댓글을 달아서 최상단에 고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물론 한국에서는 제가 부동산 일을 잠시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알고 있지만 베트남의 부동산은 한국의 부동산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의 부동산의 문제들하고 또 사고 파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베트남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임대해주는 형식, 일정 기간을 임대해주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베트남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땅에 투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주택, 집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잘한 친구들은 그죠? 이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쉽게 번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한참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베트남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도 내가 지나왔던 10년, 20년 한국에서 내가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투자했는데 내가 성공한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어렵고 한참 발전을 하고 있는 이 베트남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부동산에서 수익을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부동산 투자가 쉽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먼저 가능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외국인, 우리도 한국 사람도 베트남에 와 있으면 외국인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30% 정도를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낭에도 그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나치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벌써 입주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 안전 점검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핑크북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핑크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라도 현재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의 30%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풀린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이렇게 뭔가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이나 정부에 물어보면 그거를 정확한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나라처럼 부정확하다라고 그러면 법에 관한 부분들,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정말 분분합니다. 핑크북이 나오는 아파트다, 나오지 않는 아파트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는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통로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맞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30%를 이제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 사실은 맞고요. 이제 다른 우리가 여기서는 아파트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습니다. 아마 하노이나 아니면 호치민 같은 큰 도시에는 괜찮은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매력 있는 곳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은
땅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을 훨씬 더 선호하고 거기에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5년간 다 2배 이상 정도는 다 뛰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2배 이상이 뛰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땅이나 주택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법인을 만들게 되면 법인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있다 또는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법인 이름으로 샀는데 법인 문을 닫는 순간 그때 다 팔아야 됩니다. 내가 그 법인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법인이 문을 닫았는데 그 땅을 이제 법인을 소유한 개인이 그 땅의 소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산 거는 법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인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소유를 할 수 있고 그게 끝날 때는 팔아야 되고 또 법인은 수익을 내게 되면 거기에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사서 팔고 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진짜 하고 돈을 버신 분들은 어떻게 벌었냐면 베트남 사람들, 아는 베트남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를 사고 팔고 해서 이제 돈을 번 겁니다. 돈을 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제 베트남 친구, 한국에 갔다 오고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친구도 초기에는 자기가 건물을 통임대를 해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번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친구를 아는 한국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돈을 맡겨서 이제 땅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 일정 퍼센테이지를 수익에서 가져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초기에 자본금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뭐 한 20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한번 출연했었죠. 12억 정확하게 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 가치는 지금은 이제 산 가치 들고 있는 가치는 20억 가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분명히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고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좋은 곳을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 수는 있지만은 그게 외국인 명의로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를 알아온 지 여기 와서부터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3년 반 정도 알아왔습니다. 괜찮은 친구이지만 그래도 내 돈이 있는 거를 내 돈의 일부라고 해서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가 또는 5분의 1 정도를 그 친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그 친구에게 맡기기는 불안한 거죠. 그죠?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은 어떻게든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데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부동산에 가게 되면 땅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땅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이 땅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땅을 내가 구입을 하냐고 하면 여기 베트남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을 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차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함부로 이 땅을 팔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베트남 사람들끼리는 모르도록 하는 거죠. 땅을 산 사람, 이 땅을 산 사람은 돈이 없어요, 원래. 명의만 빌려준 거죠. 한국 사람이 돈을 이렇게 부동산에 맡기게 되면 그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2명의 베트남 사람을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와서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알아가지고 사고가 난 적도 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인들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또 약간 거의 한국에 갔다고 하면 거의 사기 비슷하게 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고 내 돈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베트남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해서 베트남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 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이 남편인 한국 사람, 한배 가족의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있느냐면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살 수 있냐면 이 베트남 아내, 한배 가족의 베트남 아내의 이름으로 땅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는 자기들이 돈을 벌거나 있는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국 분, 한배 가족의 한국 남편을 잘 알아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베트남 아내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또 나중에 차익이 생기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안전한 경우인데, 또 그 부부지간이 한국처럼 이렇게 내가 양쪽 사람을 다 알아서 그 부부를 다 알고 이 베트남 아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그 사람과도 오랜 친분이 있어서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 남자분만 알아가지고 또 한국 남자분은 믿을 만해요. 내 친구니까. 그래서 이 베트남 여성 분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이 부부의 불화가 생기게 되면 내 돈이 또 안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땅이나 주택을 사야만 이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투자해서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 경로가 안전하지 않은 경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경로 말고 또 어떤 경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게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아는 사람 또는 베트남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베트남의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이게 돈을 벌려고 하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장기간 내가 투자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낭에도 이제 초기에 여기 무엉탄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도 많이 사셨습니다. 실제로 처음 살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내렸지만은 그래도 처음 샀을 때보다는 비싼 가격인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팔 수가 없습니다. 팔려면 팔 수는 있죠.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뭐 준공검사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거는요, 어떻게든 삽니다. 그런데 팔 때가 크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땅값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그 명의를 빌린 베트남 사람을 내가 진짜 잘 알고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도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을 한번 이렇게 배신해 버리게 되면 자기가 큰 돈을 자기 걸로 만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땅은 모두 정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50년 임대 형식으로 소유를 하죠. 하지만 이 50년 임대 형식이 상속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50년이 지나면 이게 딱 정부에 반환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50년이 지나면 또 한 번 더 50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외국인이 지금 30%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 5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지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 정부가 정확하게 5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팔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괜찮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팔려고 하는데 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후에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땅을 투자하시는 분이 50년까지는 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그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가 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사는 사람들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분명히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이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베트남은 부동산을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쉽게 외국인이 베트남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투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고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또 기존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이 부동산이 하는 역할이라고 베트남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분명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질문들 제가 영상으로 받았던 많은 질문들에 제가 아는 정도는 다 이제 대답을 해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에 일일이 제가 답을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영상으로 제가 아는 정도는 다 이렇게 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베트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좀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청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베트남의 부동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친구들도 야,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경로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